북한 이탈 주민 2만 7천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 과정에서 얻은 건강 악화, 한국인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월급, 탈북자라는 세상의 편견에까지 가로막힌 북한 이탈 주민들. 이런 아픔들에 한국마저 떠난 채 난민의 신분으로 제3국을 떠도는 북한 이탈 주민은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사선을 넘어 힘들게 온 한국에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의 일반 자살률보다도 3배나 높은 상황. 한 6개월 동안 우울증이 와가지고 약 먹고 막 죽으려고 막 별 진짜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이들이 그저 국력의 동포가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얼마 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준 한국 대사의 마지막 연설은 각국 대사들은 물론 연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we know that they are there,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대사의 연설에 한국 사회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도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독히 힘들고 무서운 땅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한국을 찾아온 우리 곁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을까요? 93년 8명으로 시작된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행은 해가 갈수록 늘어 그 수는 2014년 10월 기준으로 2만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로의 정착은 생사의 고비를 숱하게 넘긴 탈출보다도 더 어렵기만 합니다. 사회는 진짜 냉정했어요. 그 냉정한 사회를 버티는 게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3국을 찾아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2013년 발표한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는 2,118명. 그러나 집계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탈북 후 쫓겨다니느라 배움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던 탓에 한국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도 중도 탈락률이 한국 학생의 3배 이상으로 훨씬 높습니다. 국내에 정착하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에 꼽히는 우리나라 국민 자살률의 무려 3배에 이릅니다. 사선을 넘어 우리 품으로 온 그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과정을 들어보면 누구 하나 쉽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합니다. 한국에서 현재 북한의 실정을 전하는 강사로 활동 중인 이순실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간호장교를 지냈던 그녀는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꽃제비로 전락했고 결국 죽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서름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냥 배가 고파서 와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하는 체험도 다 해봤어요. 북한을 빠져나온 후에도 죽음의 고비는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몽골로 왔단 말이에요.
몽골로 오다 보니까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냥 몸에 있는 낚싯바늘 3개, 쥐약 3봉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지금 자살할 생각 다 했었거든요. 중국 군대들한테 다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뭐 때문에 우리를 또 동정해줬냐면 검은 자리가 그대로 골마있고 아직 아물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더니 너네 정말 고생하게 했구나. 그녀는 8번의 탈북 실패와 9번의 도전 끝에 새해를 이틀 남겨둔 2007년 12월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저귀 뿌리를 젖먹는 젖벌레가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악화된 건강이었는데요. 모진 고문에 의한 상처뿐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굶주림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거는 다른 친구들봐도 내 상황이에요. 그때 영양실조 걸렸을 때 보니까 머리는 원형 그 탈모라고 하더만요. 거긴 소보짐이라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이 속눈썹까지 다 빠지고 하여간 털날도 다 빠지더라고. 그러나 몸의 상처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2살 난 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 이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좋은 자리에 나밖에 없구나. 우리 딸이 없구나. 진짜 따뜻한 데서 밥 한 그릇도 못 먹여보고 양말한 굴레 못 신겨보고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지금도 그냥 그 딸 생각만 하면 막 피눈물이 나요.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악몽 때문에 하룻밤 그냥 해 떨어지는 게 싫어요. 어두워지는 게 싫었었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그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오다가 잃어먹은 자기 가족들, 식구들, 부모들 그 생각하면서 꿈꾸면 너무나도 그 악몽에 시달려서 꿈에서 만나는 꿈들은 꾼대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의 상처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건 가져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부분 탈북 과정에서 심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들을 안고 옵니다. 2002년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전체 진료 중 22%인 49,700여 건이 정신과 진료로 나타났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그 어려움들 또 고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심리적으로 후유증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겪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빨리 찾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네. 제2차 평화통일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각해볼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사회를 시작한 순실 씨.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만난 다른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 중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누릴 수 있다는 게 거기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티타임도 즐길 만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한국 생활. 그러나 그녀들이 이렇게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거기 장소에 가서 이불, 숟가락, 젓가락, 무슨 TV, 무슨 컴퓨터 싹 다 주워왔어요. 일요일마다 분리수거 할 때마다 나가면 몽땅 그금에 있어요. 그거를 그냥 다 주워다 놓고 살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우리는 이게 그릇 닦으러 나가면서 돈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룩하고 빡빡 부셔 막 이런 거. 한국 생활에 정착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경제적인 면입니다. 중국에 한 2달 동안 살다가 왔는데 또 임신이 지금 돼가지고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환원이 딱 나와서 한 달 만에 그 애를 낳았어요. 나가지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진짜 부산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살면서 그 통장에 300만 원을 한원에서 300만 원의 돈을 져서 보냈는데 브로커가 집 앞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받아내고 그 50만 원 가지고 뭐 회산도 해야 되겠고 애 기저귀부터 해서 애 옷 다 사야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힘들어온 것 같아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1순위는 직장입니다.
그러나 국내 젊은이들도 높은 스펙을 쌓아야만 하는 취업의 문은 그들에겐 더욱 높기만 합니다. 직장도 구하기가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면접 보러 여기저기 가면 뭐 그냥 다 그냥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솔직히 이력서를 들고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경이. 그냥 저는 그냥 그래요. 가면 사장님들한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시킨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단 거예요. 그게 저희 이력서인 거예요.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도 이곳에선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이라든가 어떤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측면들이 생기고 그런 거로부터 발생하는 단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 중 월소득 2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전체 인원 중 9%뿐. 나머지 91%의 평균 월소득은 141만 원으로 남한 전체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물 부어서요. 좀 드신 다음에 일단 다 따르시고 찬찬에 따라 드시면 되고요. 좀 크게 드릴까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배워야 할 만큼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걸 또 들이마실구나. 이 물 마시기 너무 까다롭다. 언니 이렇게 힘들었던 게 그 말투하고 여기는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오리지널 그 조선말을 쓰잖아요. 근데 50%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 외래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들으면 바보 취급당할까봐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냥 감으로 아는 척 이러고. 언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줬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벽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렇다고 막 하면서 여기도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러면 저희 엄마 혼자 북한에 계시다가 한국까지 와서 요즘 가족이랑 다 만났는데 엄마한테 이제는 정말 행복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수없이 불러왔지만 진정한 통일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에 탈북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그런 것은 정말 우습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어렵고 힘들어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지원,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정부는 1997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의료, 교육,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산 형성 지원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받게 된 겁니다. 한 민족이자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 2만 7천여 명.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마련된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